서울의 여름은 끈적거리는 열기로 가득했다. 2015년 8월의 태양은 아스팔트 위에서 아지랑이를 피워 올렸고 그 뜨거운 공기 속에서 이민주는 땀을 흘리며 정장 셔츠의 깃을 바로잡았다. 그의 손에는 낡은 서류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그가 지난 4년간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준비한 서류들이 담겨 있었다. 오늘. 바로 오늘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지도 모르는 날이었다. 면접 시간은 오후 2시. 장소는 강남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100층짜리 초고층 빌딩. 제네시스 타워의 95층이었다. 제네시스 코퍼레이션,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 이민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컴퓨터 공학도 중 한 명으로 손꼽혔지만 그는 특출난 배경도 부유한 부모도 없었다. 그저 실력 하나로 여기까지 올라왔을 뿐이었다. 그의 심장은 긴장과 기대감으로 두근거렸다. 이 면접만 통과하면 그의 가족과 그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그는 마지막으로 준비한 내용을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인공지능 기반의 새로운 보안 시스템에 대한 그의 논문은 학계에서 이미 큰 주목을 받았다. 면접관들이 이 주제에 대해 깊이 파고들 것이라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의 시스템은 기존의 어떤 보안망보다도 강력하고 효율적이었으며 제네시스 코퍼레이션이 추진하는 미래 도시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었다. 그는 자신 있었다. 지난 수년간의 밤샘 연구와 노력, 모든 것을 이 한순간에 증명할 수 있었다. 정확히 오후 1시 50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는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95층. 그의 꿈이 펼쳐질 그곳으로 향하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이 향하는 복도 끝에서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비명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민준의 발걸음이 순간 멈추었다. 비명소리가 들린 곳은 화장실 쪽이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쪽으로 향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한 여성이 바닥에 주저앉아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그녀의 배는 만삭이었다. 괜찮으세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성은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힘겹게 고개를 저었다. 갑자기 진통이 너무 아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바닥에는 이미 양수가 흐르고 있었다. 민주는 상황의 심각성을 즉시 파악했다. 그녀의 진통은 이미 출산이 임박했다는 신호였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이 초고층 빌딩의 95층이라는 고립된 공간에서 그녀 혼자였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소리를 질렀지만 빌딩의 방음 시설은 워낙 훌륭하여 그의 목소리는 복도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시간은 오후 1시 55분. 그의 면접은 5분밖에 남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구급차를 부르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이곳에서 그녀를 도와야 했다. 그의 이성은 면접을 위해 이 자리를 벗어나라고 속삭였다. 이 면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기회를 놓치면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질지 수없이 되뇌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일단 숨을 크게 쉬세요. 제가 뭘 좀 해볼게요. 민주는 자신의 서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는 긴장했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우선 그는 자신의 핸드폰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다. 여기 제네시스 타워 95층입니다. 임산부가 갑자기 진통을 시작해서요. 출산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자 여성은 고통으로 몸을 떨며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다. 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안심시키려 노력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구급차가 곧 올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의 내면은 격렬하게 흔들렸다. 시계는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면접 시작 시간이었다. 95층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 이 순간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한 생명이었다. 진통은 점점 더 강해졌다. 민주는 학부 시절 응급처치 교육에서 배웠던 내용을 떠올리려 애썼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차분하게 호흡법을 알려주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의도치 않게 그녀의 손에 쥐어 있던 작은 명함 한 장을 보게 되었다. 명함에는 국립연구소 수석연구원 윤서연이라는 3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는 잠시 의아해했지만 곧 다시 그녀에게 집중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면접을 보러 오라는 재촉 전화가 연달아 걸려왔지만 민주는 받을 수 없었다. 그의 모든 신경은 고통스러워하는 여성에게 향해 있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조용히 말을 걸어주었고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다. 이윽고 그의 손을 잡고 있던 그녀의 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거의 의식을 잃을 지경이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다. 구급대원들이 곧 도착할 터였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며 속삭였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얼마 후 응급실 문이 활짝 열리고 2명의 구급대원이 들어왔다. 그들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그녀를 들것에 실었다. 구급대원 중 한 명이 민준에게 물었다. 보호자 되십니까? 아닙니다. 우연히 이분을 발견해서요. 그녀는 들것에 누운 채 희미하게 눈을 뜨고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감사, 미안함, 그리고 놀라움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진통의 여파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민주는 그녀가 실려 나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가 다시 시계를 보았을 때 이미 2시 25분이었다. 면접은 끝났을 시간이었다. 그의 손에 쥐어 있던 핸드폰은 수많은 부재중 전화 기록과 함께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다시 들고 조용히 복도를 걸어 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가 포기한 것은 단순히 한 번의 면접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모든 노력과 희망, 그리고 가족의 기대를 저버린 것과 같았다인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보다 더 큰 알 수 없는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옳은 일을 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 순간 그에게 중요한 가치는 성공이 아니라 생명이었다. 그가 아니었다면 그 여성은 위험했을지도 모른다. 그가 엘리베이터를 향해 걷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그의 어깨를 잡았다. 잠깐만요. 혹시 당신이 이민준 씨 맞습니까? 민준이 뒤를 돌아보자. 한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그는 제네시스 타워의 경호원 복장을 하고 있었다. 민준은 순간 불안해졌다. 자신이 면접 시간에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 무언가 질책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네, 맞습니다만 따라오시죠. 회장님께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민준의 눈이 커졌다. 회장님, 제네시스 코퍼레이션의 회장, 그는 이 상황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다. 면접에 불참한 자신을
회장이 왜 만나려고 하는 것일까 의문과 함께 그의 심장이 다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이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한 대가로 얻게 된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일까.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말없이 경호원을 따라 걸음을 옮겼다. 민주는 경호원을 따라 95층의 면접장 복도를 지나 빌딩의 다른 쪽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속은 온갖 추측으로 가득 차 있었다. 회장이 왜 자신을 찾는 것일까? 면접에 오지 않은 것에 대한 질책 아니면 그가 임산부를 도운 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 그는 후자이기를 바랐다. 그의 발걸음이 무거웠던 이유는 면접을 포기한 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가 한 행동이 옳은 일이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작은 바람 때문이었다. 경호원은 민준을 99층에 있는 집무실로 안내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고 호화로운 공간이 펼쳐졌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마치 지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한 번도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초라한 셔츠와 낡은 서류 가방이 이 거대한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잠시 위축되었다. 집무실 중앙에는 육중한 원목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뒤에 한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강렬했다. 그가 바로 제네시스 코퍼레이션의 창업자이자 회장인 강태산이었다. 그의 옆에는 중년 여성 한 명이 서류를 들고 서 있었다. 이쪽입니다, 회장님. 경호원이 민준을 소개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민준의 낡은 정장에서부터 그의 흔들리는 눈빛까지 훑었다. 민준은 그 시선에서 일종의 평가를 느꼈다. 그것은 면접관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려는 듯한 시선이었다. 자네가 이민준 군인가? 안께.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권위가 있었다. 민준은 그가 가리킨 자리에 앉았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그는 숨을 고르며 침착함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잠시 민준을 응시했다. 그 침묵은 민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때 강 회장이 입을 열었다. 자네네는 오늘 우리 회사의 중요한 면접을 포기했지. 그 이유를 내게 솔직하게 말해주겠나. 민준은 망설이지 않았다. 네, 회장님. 95층 복도에서 한 임산부가 갑자기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제네시스 타워는 출입이 까다롭고 그분은 고층에 혼자 계셨습니다. 저는 잠시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면접보다 그분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강 회장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민준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 서 있던 중년 여성이 입을 열었다. 민준 씨, 제가 바로 그 임산부입니다. 민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그녀가 국립연구소 수석연구원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떠올렸다. 그런데 그녀가 왜 여기에? 그것도 회장과 함께 있는 것일까? 강 회장이 말했다. 이분은 윤서연 씨, 내 딸이지. 민주는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다. 그가 도왔던 여성이 바로 이 거대 기업 회장의 딸이었다니. 이 믿을 수 없는 우연에 그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네는 면접을 포기하는 대신 한 생명을 구해냈네. 사실대로 말하자면 나는 자네가 면접 시간에 오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고 매우 실망했었네. 수많은 인재들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어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 강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하지만 윤 실장이 자네 이야기를 해줬네. 자네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말이야. 나는 자네가 가진 지식이나 기술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보았네. 자네는 위기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줄 아는 사람이야.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능력이지. 면접 결과는 이미 나왔네. 자네는 합격일세. 강 회장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나는 자네에게 다른 자리를 제안하고 싶네. 우리 회사에는 자네처럼 판단력과 용기를 가진 인재가 필요한 부서가 있네. 민주는 혼란스러웠다. 합격은 기뻤지만 다른 자리라니 그는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다. 다른 자리라면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 회사의 기술 보안 감사팀. 정확히 말하면 보안 취약점을 직접 찾아내고 개선하는 업무일세. 일반적인 해킹 방어팀과는 성격이 다르지. 공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허점을 노려야 하네. 이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함께 도덕적 용기를 필요로 하네. 자네는 그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네. 강 회장의 제안은 매력적이었다. 그것은 민준이 가진 최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는 단순히 회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시험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망설였다. 그가 가진 기술은 선의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 그에게는 그저 코드를 짜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민준이 말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 하지만 내일 오전까지는 결정해주게. 자네의 선택을 존중하겠네. 민준은 집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그는 면접을 포기한 것에 대한 후회를 완전히 털어냈다. 그는 옳은 일을 했고 그 옳은 일은 그에게 더 큰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강 회장이 제안한 자리는 단순히 직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그림자 속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고되고 위험한 임무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제네시스 타워의 다른 층으로 출근했다. 그의 결정은 이미 굳건했다. 그는 강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에게는 그가 가진 기술로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순수한 열망이 있었다. 그리고 그 기회를 그에게 준 것은 바로 그의 양심이었다. 그가 배정받은 팀은 프로젝트 이클립스 팀이었다. 팀장은 박수현이라는 날카로운 인상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민준을 보자마자 의아한 눈빛을 보냈다. 자네가 이민준인가 강 회장님께서 특별히 추천하셨다고 들었네. 그런데 내가 알기로 자네는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인데 우리 팀에는 왜 온 건가? 우리 팀은 주로 내부 보안 감사를 담당하는 팀인데 박 팀장님, 저는 보안 취약점을 찾는 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새로운 보안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기존의 시스템들이 가진 수많은 허점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 능력을 회사와 사회를 위해 사용하고 싶습니다. 박수현 팀장은 민준의 대답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자신감은 좋군. 하지만 우리 팀은 단순히 코드를 분석하는 곳이 아니야. 내부의 적과 싸워야 할 때도 있지. 자네의 그 도덕적 용기가 얼마나 오래 갈지 지켜보겠네. 박수현의 말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민주는 그녀의 말을 통해 이 팀이 단순한 기술팀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들은 회사의 내부 깊숙한 곳에 숨겨진 어둠과 싸우는 사람들이었다.
그의 첫 번째 임무는 제네시스 코퍼레이션의 자회사 중 하나인 스페이스코어의 보안 시스템을 감사하는 것이었다. 스페이스코어는 정부와 협력하여 우주 탐사 및 방위 산업에 관련된 극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회사였다. 민주는 임무 파일을 열어보았다. 파일에는 자체 분석 결과 보안 등급 S+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그의 직감이 이 수치를 의심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의 본능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모니터에 비친 코드를 응시했다. 그는 단순한 코드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논리와 오류를 읽어내려 했다. 그의 눈에는 수많은 코드들이 단순한 문자 배열이 아니라 거대한 성벽의 균열처럼 보였다. 그가 가진 특별한 능력은 바로 그런 균열들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민주는 그날 밤새도록 스페이스코어의 보안 시스템을 분석했다. 그럴수록 그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다. 그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허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외부의 공격자가 쉽게 침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백도어였다. 이 백도어는 회사의 자체 보안 감사망에는 걸리지 않도록 고도로 숨겨져 있었다. 그는 소름이 돋았다. 이 백도어가 의미하는 바는 명백했다. 스페이스 코어의 극비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었고 그 유출은 회사 내부의 누군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가 발을 들인 이 거대한 기업의 그림자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둡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는 한 인물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전에 만난 적 없는 인물, 바로 제네시스 타워 95층에 있는 면접관 중 한 명이었다. 민주는 스페이스 코어의 보안 시스템에서 발견한 백도어에 대해 박수현 팀장에게 보고했다. 그의 보고는 간결하고 명확했다. 백도어의 위치, 그 작동 방식, 그리고 그것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까지 그는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박수현 팀장은 보고를 들으면서도 표정 변화 없이 민준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민준이 보고서에 담아낼 수 없었던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 보려는 듯했다. 자네가 발견한 것이 단순한 버그나 해킹 흔적이 아니라는 건가? 박 팀장이 물었다. 네, 팀장님. 이건 의도적으로 설계된 통로입니다. 자체의 감사망을 회피할 수 있도록 고도로 숨겨져 있고 외부에서 특정 코드를 입력하면 스페이스 코어의 모든 핵심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해커의 소행이 아니라 내부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박 팀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표정은 미묘하게 바뀌었다. 자네 말대로라면 이건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내부 배신자 문제군. 게다가 그 대상은 정부와 협력하는 극비 프로젝트를 다루는 스페이스 코어야. 맞습니다. 이 백도어를 통해 유출되는 정보는 국가 안보와도 직결될 수 있습니다. 박 팀장은 민준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민준 씨, 자네는 첫날부터 매우 중요한 것을 찾아냈군. 하지만 이 일은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어. 우리가 건드리려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비리가 아닐 수도 있네. 민주는 그녀의 경고를 이해했다. 그가 발을 들인 곳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탐욕과 권력, 그리고 배신이 뒤섞인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설 수 없었다. 정의와 진실을 향한 그의 열망은 그 어떤 위험보다 강했다. 팀장님,
제가 이 일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저는 옳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의 대답에 박 팀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좋아. 나는 자네의 결정을 존중하네. 하지만 명심하게. 이제부터 우리는 그림자 속에서 싸워야 해. 공식적인 모든 절차는 무용지물이 될 걸세. 그녀의 말대로 그들의 예상은 곧 현실이 되었다. 민준이 백도어의 존재를 공식 보고서로 올리자. 스페이스 코어의 최고 책임자인 김현수 이사는 즉시 그 보고서를 기각했다. 김 이사는 민준의 보고가 과장되고 근거 없는 추측이라며 제네시스 코퍼레이션 본사에 민준의 해고를 요구하기까지 했다. 민준은 그제서야 김 이사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는 바로 며칠 전 그가 면접을 보러 갔던 95층 복도에서 마주쳤던 인물이었다. 그는 당시 면접관 중 한 명이었다. 그가 바로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일까?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김현수 이사가 직접 나섰다니 예상했던 대로군. 박 팀장이 차갑게 말했다. 그는 제네시스 그룹 내에서 강 회장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이야. 이른바 강 회장의 공식적인 후계자 자리를 놓고 강 회장의 조카인 윤서연과 대립하고 있지. 스페이스 코어의 극비 프로젝트는 그가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었네. 민주는 이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김현수 이사는 면접 당시 자신이 임산부를 돕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 행동을 약함과 비전문적인 태도로 오판했을 것이다. 그는 민준을 제거하려 했고 민준은 그 순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를 이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로 이끌었다. 공식적인 루트가 막히자 민준과 박수현 팀장은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 그들은 비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김현수 이사의 주변 인물과 최근 행적, 그리고 스페이스 코어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까지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치기로 했다. 자네가 가진 기술을 마음껏 사용하게. 공식적인 서버는 모두 감시당하고 있을 테니 우리는 그림자 속에서 움직여야 해. 나는 외부에서 정보를 모으고 자네는 기술적인 부분을 맡아주게. 이 싸움은 증거 싸움이야. 그가 무시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를 찾아내야 해. 박 팀장이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은 즉시 행동에 들어갔다. 그는 먼저 김현수 이사의 개인 네트워크를 파고들었다. 그의 모든 디지털 발자국을 추적했다. 그의 이메일, 클라우드 저장소, 그리고 심지어 그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보안 시스템까지. 민준의 기술은 그 어떤 보안망도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정보를 빼내는 것을 넘어 그 정보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려 했다. 밤낮 없는 조사 끝에 민준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스페이스 코어의 극비 데이터는 한 번에 유출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해외 서버를 통해 전송되고 있었다. 이 복잡한 전송 시스템은 전문적인 정보기관이 아니면 해독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데이터 전송의 최종 목적지가 중국의 한 거대 기술 기업인 블랙홀 테크놀로지의 서버라는 것이었다. 블랙홀 테크놀로지는 최근 제네시스 코퍼레이션과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기업이었다. 김현수 이사가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넘기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민주는 모든 증거를 스크린샷으로 기록하고 암호화된 파일로 안전하게 보관했다. 하지만 그 증거만으로는 부족했다. 김현수 이사는 권력과 네트워크가 막강한 인물이었다. 그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민준과 박 팀장을 역공격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들은 김 이사가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한 방을 찾아야 했다.
그때 박 팀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민준 씨, 김현수 이사가 자네를 찾고 있네. 강 회장님께 자네가 회사의 기밀에 접근하려 했다고 보고했어. 상황이 악화되고 있네. 민주는 예상했던 일이었다. 김현수 이사는 자신이 이미 꼬리를 밟히었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이다. 그는 이제 민준을 단순한 면접 탈락자가 아닌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이제 기술의 대결을 넘어 힘과 권력의 싸움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자리에 조용히 앉아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김현수 이사의 압박은 예상보다 훨씬 거셌다. 그는 민준을 내부 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려 한 스파이로 몰아갔다. 사내에서는 민준에 대한 소문이 퍼졌고 사람들은 그를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공식적인 네트워크 접근 권한은 모두 박탈당했고 그의 컴퓨터는 24시간 감시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모든 것이 멈춰버린 이 상황이 오히려 기회였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제한된 공간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공식적인 시스템보다 외부의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에 더 능숙했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으로 암호화된 터널을 만들어 감시망을 우회했고 박 팀장이 외부에서 수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김 이사의 모든 행적을 추적했다. 그는 가장 먼저 김 이사의 과거 행적을 파고들었다. 김 이사는 제네시스 코퍼레이션에 입사하기 전 잠시 다른 스타트업에 몸담았었다. 그 스타트업은 솔라리스라는 이름의 작은 인공지능 회사였는데 3년 전 갑작스럽게 파산했다. 그 회사가 파산한 직후 김 이사는 제네시스에 스카우트되어 초고속 승진을 했다는 것을 민주는 발견했다. 솔라리스, 이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하지? 민주는 머리를 굴렸다. 그때 그가 면접을 보기 위해 가방에 넣고 다녔던 자료들이 떠올랐다. 그의 인공지능 보안 시스템에 대한 논문에서 그는 참고 문헌으로 솔라리스의 특허 기술을 언급했었다. 하지만 그 회사는 파산했기 때문에 그는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없었다. 민주는 솔라리스의 파산 과정에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직감했다. 그는 솔라리스의 파산 서류와 당시의 언론 보도를 샅샅이 뒤졌다. 그 결과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솔라리스는 파산 직전 제네시스 코퍼레이션과 기술 제휴를 논의하고 있었다. 그리고 파산 직전 회사의 핵심 기술이 유출되었다는 내부 고발이 있었지만 그 고발은 묵살되었다.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혹시 김현수 이사가 이 기술을 훔쳐서 제네시스에 들어온 건가? 그는 의심을 품고 김 이사의 개인 컴퓨터에 있는 클라우드 백업 파일을 복구해냈다. 그 파일들 속에는 솔라리스의 핵심 기술에 대한 설계도가 암호화된 차에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암호화한 코드는 그가 스페이스 코어의 백도어에서 발견했던 코드와 매우 유사했다. 민주는 이제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현수 이사는 원래부터 타인의 기술을 훔치고 자신의 것으로 둔갑시키는 데에 능숙한 인물이었다. 그는 솔라리스의 기술을 훔쳐 제네시스에 들어왔고 그를 통해 초고속 승진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스페이스 코어의 극비 기술을 블랙홀 테크놀로지에 팔아넘겨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 했다.
이게 바로 그의 방식이었군. 민주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김 이사에게 있어서 사람의 노력이나 기술, 그리고 심지어 한 회사의 운명조차도 자신의 욕망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 이사는 도덕적 양심이 없는, 철저히 성공만을 쫓는 사람이었다. 그가 민준을 경멸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자신과 달리 사소한 정의감 때문에 자신의 성공을 포기하는 민준의 행동은 그에게 이해할 수 없는 나약함의 증거였을 것이다. 그때 민준의 핸드폰에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민준 씨, 저예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그가 면접 당일 도왔던 윤서연이었다. 윤 실장님, 민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놀라셨죠, 제 아버지. 강 회장님께서 제게 민준 씨의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김 이사가 민준 씨를 스파이로 몰아갔다고요? 저는 민준 씨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민준은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에 마음이 놓였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나서서 뭔가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접근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드렸죠. 윤 실장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제가 직접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김 이사는 과거 솔라리스의 기술을 훔쳤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솔라리스의 기술 이사를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 이사는 얼마 후 자살했고요. 민준의 눈이 커졌다. 그게 사실입니까? 뭔고 아니. 네, 그 기술 이사의 이름은 박상현. 그리고 그는 제 아버지, 즉 강 회장님과 매우 친했던 분입니다. 박 이사는 자신의 기술이 도난당하고 그로 인해 회사와 자신의 꿈이 무너지는 것에 절망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제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증거가 없어서 김 이사를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윤 실장의 말이 끝나자 민준의 머릿속에 섬광이 스쳐 지나갔다. 김 이사가 솔라리스의 기술을 훔쳤다는 것은 이미 그가 발견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은 그가 알지 못했던 이 사건의 진정한 비극이었다. 그리고 그 비극의 중심에 있는 김 이사는 지금도 자신의 탐욕을 위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민준의 분노는 차가운 결심으로 변했다. 이 싸움은 단순히 회사 내부의 비리를 파헤치는 것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또 다른 사람의 희생을 낳으려는 악의를 멈추는 싸움이 되었다. 그는 김 이사의 모든 비리를, 그가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면접을 포기하고 임산부를 도왔던 그 순간의 선택에 대해 다시 한번 확신을 가졌다. 그의 선택은 단순히 한 생명을 살린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를 향한 그의 첫걸음이었다. 이제 그는 그 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민주는 이제 김현수 이사와의 싸움이 단순히 기술적 대결이나 회사 내의 권력 다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정의와 부정, 용기와 탐욕의 대결이었다. 박상현 기술 이사의 비극적인 죽음은 민준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 그는 더 이상 이 사건을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접근하지 않았다. 그는 진실을 밝히고 김 이사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김 이사 역시 민준을 얕보지 않았다. 민준의 모든 접근 권한을 박탈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낀 그는
이제 민준의 주변 인물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민준의 팀장인 박수현을 압박했다. 박 팀장, 이민준 씨를 당장 해고하게. 그렇지 않으면 자네도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김 이사는 박수현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차가랍게 말했다. 그는 외부 해커와 내통하여 우리 회사의 기밀에 접근하려 했네. 자네가 그를 보호한다면 나 또한 자네를 가만두지 않을 걸세. 박수현은 김 이사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민준이 보낸 모든 증거를 보았다. 그녀는 민준의 능력을 신뢰했고 그의 인성을 믿었다. 이사님, 저는 제 팀원을 믿습니다. 이민준 씨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 사건에 이사님께서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증. 하하, 증거가 있나? 김 이사는 비웃었다. 자네는 불필요한 일에 휘말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괜히 정의로운 척하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으니까. 박 팀장은 김 이사의 냉소적인 웃음에 분노를 느꼈다. 저에게는 제 신념이 있습니다. 이사님께서도 언젠가 그 신념의 무게를 알게 되실 겁니다. 박 팀장이 돌아오자 민주는 그녀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감적으로 알았다. 팀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김 이사가 우리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했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숨어서 싸울 수 없네. 박 팀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우리를 공격할 걸세. 자네의 신변에도 위험이 닥칠 수 있어. 각별히 조심해야 해. 박 팀장의 경고는 곧 현실이 되었다. 민주는 퇴근길에 정체불명의 차량에 의해 미행당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는 침착하게 차선을 바꾸고 미행 차량을 따돌렸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김 이사가 이제는 폭력까지 사용하려 하는 것인가? 이 싸움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다. 민주는 미행을 따돌리고 자신의 아지트로 향했다. 그가 살고 있는 원룸은 작고 소박했지만 그곳에는 그의 모든 장비가 있었다. 그는 그의 노트북으로 다시 김 이사의 네트워크에 접속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는 김 이사에게 자신이 쫓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일종의 심리전이었다. 민주는 김 이사의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에는 단 한 줄의 문장만이 담겨 있었다. 솔라리스, 박상현. 김현수 이사는 그 메시지를 확인하고 경악했다. 그는 누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것은 그의 과거에 묻어두었던 가장 큰 비밀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는 민준을 단순한 스파이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진정한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김 이사는 즉시 해킹 방어팀을 총동원하여 민준의 위치를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민준은 이미 그의 예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다. 민준은 김 이사가 사용하는 모든 디지털 장비에 역으로 악성 코드를 심어 놓았다. 이 코드는 김 이사가 민준을 추적하는 동안 김 이사의 모든 디지털 활동을 실시간으로 민준에게 전송했다. 이제 심리전의 주도권은 민준에게 넘어왔다. 김 이사는 자신이 덫에 걸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민준을 잡기 위해 움직일수록 자신의 모든 행적이 노출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의 오만함은 점차 불안감으로 변해갔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민준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다. 김 이사는 민준에게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장소는 인적이 드문 한적한 강변이었다.
민주는 박 팀장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혼자 그 장소로 향했다. 그는 이 만남이 자신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는 김 이사와 직접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강변에 도착하자 김 이사는 이미 그곳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민준을 보자마자 비아냥거렸다. 제인, 정말 대단하군. 겨우 대학생 신분으로 여기까지 오다니. 하지만 여기까지만이야. 자네의 무모함은 오늘 끝날 걸세. 이사님께서 저를 이렇게까지 쫓아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이사님의 가장 큰 약점을 건드렸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주는 침착하게 말했다. 닥쳐, 자네가 뭘 안다고 짓거리는 건가? 자네는 감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는군. 김 이사는 흥분했다. 내가 자네에게 마지막 제안을 하지. 지금 이 모든 것을 멈추고 자네가 가진 모든 증거를 넘기면 자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네. 돈, 명예, 제네시스 코퍼레이션에서의 최고의 자리까지. 민주는 김 이사의 제안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 제안이 얼마나 유혹적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확고한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사님, 저는 돈이나 명예를 원해서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원합니다. 그리고 박상현 기술 이사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사님께서 훔치신 것은 기술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꿈과 인생, 그리고 그의 목숨까지도 훔치셨습니다. 민준의 말에 김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모든 오만함이 무너지고 그의 눈에는 순수한 증오가 불타올랐다. 그는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이 모든 위협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 하지만 민주는 그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침착하고 강인했다. 그는 김 이사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며 이 모든 싸움이 종착역에 다다랐음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김현수 이사는 분노에 휩싸여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얼굴은 증오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눈에는 살기가 번뜩였다. 그는 그가 가진 모든 권력과 명예가 이 무명의 대학생 한 명에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민주는 침착했다. 그는 김 이사의 공격이 분노에서 비롯된 무모한 행동이라는 것을 간파했다. 민주는 가볍게 몸을 옆으로 틀어 김 이사의 주먹을 피했고 그 반동으로 김 이사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이사님, 폭력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이사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강변의 차가운 바람을 타고 김 이사의 귀에 박혔다. 김 이사는 민준의 말에 더욱 격분했다. 닥쳐, 자네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 거대한 기업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자네처럼 정의로운 척하는 위선자들 때문에 세상이 더 복잡해지는 거야. 에이, 아닌지. 정의로운 척이 아닙니다. 이사님은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바로잡고 싶을 뿐입니다. 민준의 단호한 말에 김 이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그의 내면에 쌓여있던 분노와 좌절,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숨겨왔던 죄의식이 폭발했다. 그는 민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려 했지만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이 호출한 경찰이 도착한 것이다. 김 이사의 얼굴은 공포로 질렸다. 그는 민준에게 달려들려던 것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경찰차가 강변에 도착했고
박수현 팀장이 경찰과 함께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민준에게 달려와 그의 안전을 확인했다. 민준 씨, 괜찮아요? 네, 팀장님. 제가 예상한 대로입니다. 박 팀장은 김현수 이사를 향해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이사님,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는 이사님께서 스페이스코어의 극비 데이터를 블랙홀 테크놀로지에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모든 것을 명백하게 증명합니다. 김 이사는 자신의 변호사를 부르려 했지만 이미 늦은 후였다. 경찰은 그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하려 했지만 박 팀장과 민준이 제시한 수많은 증거들, 즉 암호화된 메시지, 서버 접속 기록,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들은 그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김 이사의 눈은 증오와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끝까지 민준을 탓했다. 너 때문에, 너 같은 위선자 때문에. 민준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저 그의 눈에서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의 비참함을 보았다. 그는 승리감보다 더 큰 공허함과 함께 씁쓸함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탐욕 때문에 시작되었고 결국 한 사람의 파멸로 끝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제네시스 코퍼레이션은 큰 혼란에 휩싸였다. 김현수 이사의 체포 소식은 회사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언론은 이 사건을 제네시스 코퍼레이션 내부 스파이 사건으로 대서특필했다. 회사 주가는 폭락했고 강 회장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기자회견에서 강 회장은 민준과 박수현 팀장의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그는 민준을 옳은 일을 위해 자신의 기회를 포기한 젊은이라고 칭하며 그의 용기와 정직함을 칭송했다. 강 회장의 발표는 민준에 대한 모든 오해를 해소했다. 그는 이제 스파이가 아니라 내부 비리를 밝혀낸 영웅이 되었다. 박상현 기술이사의 명예도 회복되었다. 민준이 발견한 증거들을 토대로 그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라 김 이사의 협박과 비리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의 유족들은 비로소 진실을 알게 되었고 법적인 보상을 받게 되었다. 민준은 영웅적인 환호를 받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거절했다. 그는 여전히 그가 하던 일을 하고 싶어 했다. 그는 명예나 돈을 원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옳다고 믿는 일을 했을 뿐이었다. 민준 씨, 강 회장님께서 자네에게 다시 한번 특별한 제안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박수현 팀장이 민준에게 말했다. 제네시스 코퍼레이션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되어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코어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할 때 총괄 디렉터 자리도 제안하셨습니다. 민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앞에는 그가 거절할 수 없는 꿈꿔왔던 기회가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그가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 순간,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깨달았던 진정한 가치를. 팀장님, 저는 그 제안을 감사히 거절하겠습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박 팀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죠?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을 텐데요. 저는 제가 가진 기술로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대기업의 시스템을 총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림자를 파헤치는 일입니다. 민준의 대답에 박 팀장의 얼굴에 깊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민준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다. 민준은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진정한 영웅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영웅적인 행위가 삶의 본질적인 가치라고 믿는 사람이었다. 민준은 제네시스 코퍼레이션을 떠났다. 그는 강 회장과 윤서연의 따뜻한 배웅을 받았다. 강 회장은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말했다. 민준 군, 자네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네. 자네가 어떤 길을 걷든 나는 언제나 자네를 응원하겠네. 민준은 그가 처음 제네시스 타워에 서서에 들어섰던 그날처럼 낡은 서류 가방을 들고 조용히 건물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평온했고 그의 시선은 미래를 향해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가 선택한 길은 명성과 부의 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와 양심의 길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